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영규의 재개발 재건축TV의 사회를 보게 된 김빛나입니다. 전영규입니다. 며칠 전 어느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요. 가양동의 대림경동 아파트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답변자는 목동, 강동의 뒤를 이어 재건축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림경동 아파트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상단에 지금 지리자가 물어본 가양동 대림 경동 아파트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빨간 경동 대림 아파트 밑으로 등촌 택지개발지구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가양은 98만, 등촌은 76만 이렇게 좀 면적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계획도시특별법은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서울의 경우에는 9개라고 누누이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9개 택지개발 지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9개 중에 하나가 문제 가양 택지개발 지구인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 답변자가 답변한 내용은 조금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4월 16일 날 서울시하고 SH공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가양 정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들을 이번에 노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묶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에 따라서는 질문자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가냐 또는 노후도시법으로 가느냐를 묻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표에서 보듯이 가양하고 등촌이 96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우리 도시정비법에서는 30년 이상이 돼야지만 안전인단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면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도시정비법으로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이 기간 5, 6년을 기다렸다가 이후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목동이나 강동의 뒤를 이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자는 최근에 여러 신문지상을 통해서 가양 택지가 후보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전망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노후도시 정비법 2조를 보시면요, 어떤 게 택지개발지구로서 그 대상이 되느냐면요,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돼가지고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가양 택지지구는 이 중에서 20년 이상이 된 것은 해당이 되고 면적은 97만으로 좀 부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본계획은 당연히 아직 수립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 보시면요, 100만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문호를 넓혀놨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최초에 51개소라고 했다가 108개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보도된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시행령 2조에 보시면요, 100만이 안 되더라도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2개 이상의 사업지가 연접하거나 인접해서 한 경우는 합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인접, 연접해서 행정동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양하고 등촌이 거의 연접은 아니고 인접 정도로 떨어져 있지만 행정동으로서 묶어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잘 아다시피 법정동은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법정동은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 시기 조정을 하는 데 쓰이는 단위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노후도시법에서는요, 행정동으로 해가지고 그걸 묶어서 하는데 이 행정동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가양 1, 2, 3동, 등촌 1, 2, 3동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촌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등촌동이 하나인데 이것을 행정동으로 나눴어요. 1, 2, 3동으로.
주민복지센터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행정동이기 때문에 행정은 편의로 해서 나눈 거라 좀 더 넓게 사용을 해서 가양하고 등촌을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그 외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요, 가양 택지의 경우는 역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가양은 96년도 7월달, 96년도 6월달 거의 2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적 또한 977이고 763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합해서 하나의 도로, 하나의 농계획도시 단위로 진행을 했던 것이죠. 향후에 이 사업은요, 오히려 20년을 건너뛰어서 안전진단의 공공기회에 따른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또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목동이나 강동보다도 빠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네, 어제 4월 16일자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SH공사 사장이 가양과 등촌 재건축을 시작으로 서울 내 1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울 서남권 가양 등촌 택지지구가 최대 3만 가구 규모 공유주거단지로 재개발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한 서울 1호 정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 등은 올해 중 택지지구 기본 부상 수립을 마치고 2027년 이후 단지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발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도시정비법은요, 기본적으로 통합을 위한 재건축을 유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광역화해서 기반시설을 더 보충하고 공공기여를 높이고 그 다음에 높인 만큼 또 특혜를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틀에서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20년이 되지 않은 30년이 되지 않은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장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은 공공기여의 상태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30년이 안 돼도 면제하거나 또는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즉 다시 말해서 1.5배 또 용적률을 주는 등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는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진행하는 것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묶어서 여러 단지를 가는 경우에는 공공기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광역 재개발로서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요, 법 19조에서는 조합이 해도 좋지만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또는 여러 가지 신탁회사 이런 사업장들하고 조합하고도 같이 묶어서 사업 시행자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단독 또는 공동이라고 하지만 통합으로 가면서 사업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요, 가양 택지지구는 서울시가 개발을 했던 것이고요. 등촌동은 LH가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들 중에서 선도적으로 제1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장들은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 조합이 가기도 하지만 중요하고 커다란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면서 S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는 시행자 지정의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요.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에 준하는 동의를 받게 되지만 이 특례법에서는 과반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같은 동의율에 의해서 총괄사업 관리자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틈을 잡고 있는데요.
1호 사업으로서 서울시는 SH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해서 또 총괄 사업 관리자인 다른 공공기구하고 합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위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 등은 올해 중 택지지구 기본 구상 수립을 마치고 2027년 이후 단지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노후 도시법상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 가양 택지지구의 사업장이 20년밖에 안 된 사업장이 30년으로 넘어가면서 강동이나 목동과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특별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정비 기본 방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기본 계획이 서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 만들어지게 돼야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비 계획 기본 용적률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기본 용적률에 따라서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공공기여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를 따져서 합당하게 되면은 진행을 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거의 2027년도부터는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일부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중 일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을 파기하고 새롭게 특별법의 적용을 받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주장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택지지구의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구역별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 있게 됩니다. 이 수립 지침에 의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정해지게 되고 또 정비계획의 내용을 담게 되면은 정비구역, 정비계획, 정비구역으로 의제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요, 압구정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에서는 개포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개포의 경우에는 개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개포 시형 이런 사업장들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나머지 개포 5, 6, 7단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지들이 새롭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조합사업 인가를 받고 건축 심의 중에 있거나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들에 대한 몇 개 남은 사업장들에까지 특별법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첫째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비 기본 방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특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다시피 별도의 용적률을 받아가지고 특별 정비 계획 수립하고 건축 심의를 별도로 다시 받으려면 최소한 4, 5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들한테 별도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신속 통합기획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야 뭐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책의 문제도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양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아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쟁점은 목동의 경우가 오히려 이런 상당히 충돌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동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수립 결정 고시가 돼서 막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서 올 연말 정도면은 정비 계획 위반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혼란이 가장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서울시에서 정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9개 택지 지구 중에서 어디를 취재 선택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양 등촌의 경우는 1호로 먼저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장들부터 먼저 진행을 하면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공간본부장을 불러서 뭐 질의를 한 내용이 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했더니 향후에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아직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난다 하더라도 노후도시 정비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뭐 상당히 이 부분들은 법률의 시행과 맞아떨어져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좋겠지만은 여러 전례를 보더라도 아마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 공부돼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어느 바운다리를 정해서 기본 계획 속에 정비 예정 구역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장들 중에서 일부는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나머지 사업장들은 9개의 택지지구 지구 중에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가 예의주시하시고 기사를 보시면서 그 결과를 보고서 집행부를 압박을 하든지 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자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